오늘도 패턴상 향후 2주 정도 기간 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면목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이죠. 그때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성과가 실은 좋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2주봉 기준으로 볼게요.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렇게 4개입니다. 처음은 몬델레즈였죠. 일단 성과가 빠졌어요. 요거는 보합세인데 위치랑 그런 펀더멘털도 괜찮았는데 어쨌건 힘을 받지 못하고 빠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좀 벗어나 있다 보니까 뭐 조명을 못 받은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 번지 리미티드도 성과가 좋지는 못했어요. 요거는 3% 정도 빠졌습니다. 이노비스 같은 경우는 상승은 했습니다. 하지만 뭐 0.6%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애초에 목표한 상승에는 한참 미달하는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메지온 임상 담당하고 있는 IQVIA, 요거는 성과가 그래도 뭐 5% 정도 낮지만 조금 더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아직까지는 만약에 들고 있다면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리뷰는 요쯤 하고 이번 주에 제가 고른 종목들, 사실 이번 주는 제가 S&P 500에서 그 러셀 2000까지로 범위를 조금 넓혀서 봤음에도 딱히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차트상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은 있었지만 매출 성장률이 너무 빠지는 국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은 요겁니다. 장기 시계열로 보면 별로지만 조금 더 시계열을 줄이면 2일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딱 요정도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전에 테스트 받았던 국면에서 지금 빠르게 급락한 뒤 반등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위치랑 패턴은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배당률이 높다는 겁니다. 현재 5% 정도 되고 아무래도 연말로 가면 배당주가 조금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이 종목을 지지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펀더멘털 지표 간단하게 보면 이 종목도 괜히 주가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보시면 매출 성장률, 이 초록색 선이 매출 성장률입니다. 각 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 매출 대비 성장률로 표시를 한 겁니다. 보시면 최근은 마이너스 흐름이죠. 여기가 0이니까 최근 4개 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이제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되고 있냐를 봤을 때 흐름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펀더멘털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트상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위치와 패턴이 좋다. 거기에 대해서 배당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맞습니다. 이것도 2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주로 말씀드린 이유는 2일봉 기준으로 한 5개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치면 목표 시점은 한 요 정도 되겠죠. 이까지 가면 좋겠지만 이까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한 요쯤에서 청산하는 전략. 그러니까 8에서 한 10% 정도. 이것도 2주 뒤에 또 영상 서두에서 한 것처럼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너럴 밀스입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식품 회사예요. 강아지 사료도 만들고 사람들 간식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요것도 차트를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죠.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 또 한번 테스트를 받아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입증된 구간에 빠르게 도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지금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지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유 없는 하락은 없어요. 보면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죠. 물론 이익률이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매출 총이익 30%대, 영업이익 16%, 넷 이익이 11%. 그렇게 해서
트레일링 그 PER이 15배 정도입니다. 다만 앞에 종목 대비해서 좋은 것은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향후 매출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거기에 더해서 요 종목도 일단 배당률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말씀드린 크리프토 하인즈와 마찬가지로 향후 2주 내에 조명을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펩시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두 번이나 테스트 받고 그 이전에도 이 지지선은 어느 정도 유효한 국면이었어요. 이런 지점에서 빠르게 내려가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펀더멘털 지표 여기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식음료 종목들이 매출 성장률이 좋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호황이 국면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매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이익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 하지만 이 종목은 또 좋은 게 매출 반등이 지금 컨센서스예요. 이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향후 분기에 이제 매출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펀더멘털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배당도 괜찮은 상황에서 양호한 패턴과 그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주 내에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요쯤 8% 정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진입 전에 손절점 확실하게 설정해 두고 들어가야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절점은 혹시 그 다 동일하게 지금 보시고 있는 거예요. 손절점은 전저점을 그러니까 단기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를 손절점으로 보통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저는 일단 그러니까 매수 근거가 되는 캔들이 여기서부터잖아요. 네. 요 양봉이죠. 그러니까 이 양봉이 깨졌을 때 이 양봉의 저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